겨울바람이 차갑게 부는 어느 시골 마을, 노인정,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문 앞에는 헝겊 덧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욕 섞인 농담이 뒤섞여 나온다. 장판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섞인 이 공간에서 오늘 몇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시작된다. 전기장판이 깔린 방 안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화투를 치고 있다. 그 구석에서 허리 굽은 이순자가 조용히 전기장판 코드를 만지작거린다. 자기 쪽 콘센트가 또 빠져 있다. 누군가 일부러 뺀 것이 분명하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코드를 다시 꽂는다. 80살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이 노인정은 30년 전 순자의 남편 이종민이 처음 세웠다. 당시만 해도 마을에 노인들이 모일 곳이 없었다. 종민은 자신의 땅 일부를 내놓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건물을 지었다. 처음엔 판자집 수준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손보고 고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종민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이후로 박만수가 회장 자리를 차지했고 순자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다. 처음에는 고인의 아내라고 대우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자 그저 말없는 노인 중 하나로 취급했다. 방 한가운데서 박만수가 마이크를 두드린다. 78, 이 동네 노인정 회장을 10년 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흰색 봉투가 들려 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봉투로 빨려 들어간다. 회장님, 오늘 무슨 중요한 얘기 있다면서요? 김춘배가 먼저 입을 연다. 76, 부회장 명찰을 단 이 남자는 늘 만수의 눈치를 살핀다. 상대 눈치를 보고 유리한 쪽에 붙는 게 몸에 배어 있다. 젊었을 때도 그랬고 늙어서도 마찬가지다. 박만수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연다. 여러분, 오늘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 건물을 재개발 회사에서 사겠답니다. 팔면 우리한테 돈이 꽤 돌아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변한다. 어르신들 눈빛에 불꽃 같은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번진다. 얼마나 받는데요? 우리도 정말 받을 수 있어요? 질문들이 쏟아진다. 오말순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든다. 75, 동네 소문과 입담을 쥐고 있는 이 여자는 누가 어디 아픈지, 자식들이 얼마 보내는지도 다 꿰고 있다. 말 한마디로 사람 평판을 올리고 내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동네에서 그의 말을 무시하면 곧 왕따가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진짜 우리한테 얼마 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 건물은 원래 누구 거예요? 오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박만수는 여유롭게 웃으며 답한다. 건물은 동네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와 춘배 형님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서야 일이 잘 됩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그동안 회계나 관리를 맡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구석에 앉은 이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길은 천장 쪽 낡은 액자를 향한다. 거기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옛 노인정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 순자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이 노인정을 처음 세운 장본인이다. 순자의 눈가에 잠깐 그리움이 스친다.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때 바깥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린다. 32 정유라가 서류 뭉치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선다. 동사무소에서 파견 나온 사회복지사. 처음에는 밝고 친절한 척하지만 머릿속 계산이 빠른 여자다. 승진과 실적을 위해서는 선을 쉽게 넘을 수 있다. 그의 눈은 이미 박만수 손의 봉투를 향해 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시죠? 유라의 목소리는 달콤하다. 하지만 박만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사이에 무언의 신호가 오간다.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다는 듯이 박만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 이번 재개발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마을 전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노인정 자리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목돈이라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다. 누군가는 자식들 결혼 빚을 갚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손주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어 한다. 병원비가 걱정인 사람도 있고 그저 한 번쯤 호강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다. 박만수가 서류를 꺼내 어르신들에게 나눠준다. 빽빽한 작은 글씨로 가득한 종이들이다. 읽지도 못하는 글자가 손마다 돌아다닌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개발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정유라가 거둔다. 어르신들, 제가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면요. 요즘은 이런 작은 노인정보다 큰 복지센터로 통합하는 게 지원금도 더 많이 나와요. 그쪽이 난방도 잘 되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여기보다 100배는 나아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진다. 누군가는 한 번쯤 좋은 옷 입고 자식들한테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속삭인다. 평생 손만 벌리고 살았는데 이번엔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강덕수라는 79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말한다. 나는 그를 잘 모르는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거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속아 살아온 사람의 불안이 배어 있다. 박만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한다. 덕수 어르신,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10년 넘게 회장하면서 한 번이라도 어르신들 속인 적 있습니까? 그의 말에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순자가 조용히 입을 연다. 회장님, 이걸 사인하면 노인정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갈 데가 남습니까? 그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하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진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는다. 순자 어르신, 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는 분이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다들 좋다는데 왜 자꾸 반대만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난다. 주위에서 킥킥 웃음소리가 터진다. 순자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다. 무릎이 아파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적어 자주 무시당하는 그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킬 뿐이다. 정유라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순자 할머니, 걱정 마세요. 더 좋은 데서 모이게 될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알아볼게요. 하지만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박만수가 시계를 보며 다그친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인을 다 받아야 재개발 회사에서 계약금을 빨리 줍니다. 늦어지면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서둘러 도장을 찾는다. 읽지도 못한 채 찍는 도장들이 하나둘씩 서류 위에 새겨진다. 빨간 인주가 묻은 종이들이 쌓여간다. 점심시간이 되자 밥상 위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계속된다. 된장국 냄새 속에서 어르신들의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김춘배가 만수 편을 들며 다른 노인들을 부추긴다. 지금 사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의 말에 몇몇은 서둘러 도장부터 찍고 본다. 오말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귓속말을 한다. 나 있잖아, 들었는데 말이야. 사인 안 하면 나중에 회장 눈밖에 나서 여기 들어오기도 힘들대. 순자 어르신 꼴 좀 봐. 저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
그 소문에 겁먹은 몇몇이 서둘러 박만수에게 간다. 한편 사인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다. 최영감이라 불리는 73 노인은 고개를 젓는다. 나는 이 노인정이 없어지는 게 싫죠. 여기서 30년을 다녔는데 이제 와서 어딜 간단 말이오? 박만수가 비웃듯 말한다. 최 어르신, 시대가 바뀌는 걸 따라가셔야죠. 늙은이들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문제입니다. 최영감의 얼굴이 붉어진다. 자네가 뭔데 나를 늙은이 취급하나? 자네도 늙은이 아닌가? 방 안에 냉기가 돈다.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만 본다. 사인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다. 이순자가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어렵게 문장을 더듬는다. 그 모습을 보고 박만수가 비웃듯 말한다. 글도 모르면서 뭘 알아보겠다고. 방 안에 낄낄 웃음소리가 번진다. 순자의 손이 가볍게 떨리지만 종이를 놓지 않는다. 그때 민수가 들어온다. 28, 이순자의 외손자로 도시에 살다가 최근 잠깐 내려온 청년이다. 노인정 일에는 관심 없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민수가 할머니 손에서 서류를 받아본다. 몇 줄 읽더니 얼굴이 굳는다. 이건 이상한데요? 젊은 것이 노인정 일에 끼어들지 마. 박만수가 일갈한다.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건 노인정과 부지를 통째로 넘기는 계약 동의서잖아요. 어르신들이 받을 돈은 여기 어디 있어요? 방 안이 술렁인다. 정유라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둘러댄다. 민수 씨, 그건 오해예요. 이 서류는 공무원과 변호사가 다 검토한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조항들 사이에 숨겨진 독소 조건들을 하나씩 짚어낸다. 여기 보세요. 재개발 이익금 배분 비율이 회장 60%, 복지사 20%, 나머지 20%를 어르신들이 나눠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뭐? 어르신들이 일제히 소리친다. 사인한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박만수는 순자를 향해 돌아선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순자 어르신, 자식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일에 참견을 해요? 외손자 하나 반듯하게 못 키워서 도시에서 쫓겨내려온 주제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해진다. 숟가락 소리마저 조용해진다. 오말순이 맞장구를 친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석에만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담겨 있다. 순자의 눈에 잠깐 물기가 번지지만 이내 고개를 숙인다. 80살 노인의 어깨가 더 구부정해진다. 민수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는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김춘배는 슬쩍 정유라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나는 확실히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정유라가 웃으며 속삭인다. 부회장님은 당연히 일반 분들보다는 좀 더 챙겨드릴 수 있죠. 두 사람의 웃음이 복도 끝에서 새어나온다. 박만수가 다시 어르신들을 향해 말한다. 여러분, 민수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끼어들면 일만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서류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계약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어르신들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르신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어르신들이 다시 술렁인다. 책임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평생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다. 그날 밤 이순자는 집안 서랍을 뒤적인다.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 안에는 노인정 건물과 관련된
오래된 서류가 들어있다. 순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언젠가 노인정에서 일이 생기면 이 서류를 꺼내보라는 말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당신, 이게 정말 필요한 날이 올까요? 순자가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욕심 앞에서 약해진다네. 언젠가는 꼭 필요할 거요. 순자는 봉투를 꼭 쥐고 한숨을 쉰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그날이 왔네요. 다음 날 박만수는 사인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구분해서 대한다. 장판 가까운 따뜻한 자리는 사인한 사람들에게만 내주고 나머지는 문가 쪽으로 밀어낸다. 이순자의 자리는 방문 바로 옆 찬바람이 스며드는 구석으로 밀려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담요를 더 꼭 여민다. 무릎이 시리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강덕수가 조용히 순자 옆에 앉는다. 그도 사인을 거부한 사람 중 하나다. 순자 어르신,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다.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저 조심하는 것뿐이에요. 민수가 동사무소를 찾아가 한재민을 만난다. 40살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인 한재민은 표정이 차분하지만 문서와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필요할 때까지는 일부러 말을 아끼는 성향이다. 서류를 본 재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이건 노인정 사람들한테 매우 불리한 계약이네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전체 구조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의 눈빛에 초조함이 떠오른다. 시간이 없어요. 회장님이 오늘 저녁까지 사인 안 하면 혜택에서 제외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한재민이 생각에 잠긴다. 재개발 회사는 어디죠? 그쪽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런 경우 보통 유령회사를 세워서 진행하거든요. 그 사이 노인정에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한숨과 속삭임이 끊이지 않는다. 할까 말까? 믿어야 할까 말까?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눈빛에 불안이 가득하다. 오말순이 사인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속삭인다. 우리는 일단 사인했으니까 돈은 받는 거 맞죠?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부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도 확신이 없다. 목소리 끝이 떨린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잘한 걸까? 정유라가 재개발 회사 사람과 통화한다. 대부분 사인이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 일부를 한재민이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다. 한재민은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민수 씨, 재개발 회사 등기를 확인했는데요. 설립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자본금도 거의 없고 대표자도 정가가 있는 사람이네요. 이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계약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미 사인을 했다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에게 봉투 속 오래된 서류를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여주세요. 순자가 천천히 봉투를 꺼낸다. 민수가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진다. 노인정 부지의 원 소유주 이름과 상속 관련 조항이 또렷하게 적혀 있다. 상속자 이름란에는 이순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민수는 충격을 숨기지 못한다. 할머니, 이 땅이 할머니 거였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배가 생전에 이 땅과 건물을 노인정 용도로 쓰되 법적 소유자는 나한테 남겨두는 유언을 남겼지. 언젠가 누군가 욕심을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말했으면 뭐 하겠니?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어? 어차피 무시만 당할 텐데. 순자의 목소리는 쓸쓸하다. 그리고 사실은 두려웠단다. 이 서류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민수가 할머니 손을 꼭 잡는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말씀하셔야 해요. 민수가 이 서류를 들고 한재민에게 달려간다. 재민은 서류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진다. 이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법적 기반이 생긴 겁니다. 내일 노인정으로 가시죠. 한재민은 서류를 꼼꼼히 살핀다.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도 제대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 본과도 일치해요. 박만수 씨가 진행한 모든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 할머니는 과연 괜찮으실까? 사람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할까? 다음 날 오전 노인정에 재개발 회사 직원이 정장을 입고 찾아온다. 박만수와 정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한다. 서류는 다 준비되셨죠? 직원이 묻는다. 네, 거의 다 사인 받았어요. 곧 마무리됩니다. 정유라가 답한다. 재개발 회사 직원은 서류를 펼쳐놓는다. 계약금 5천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나눠드릴 돈이에요. 박만수의 눈이 반짝인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린다. 한재민과 민수 그리고 이순자가 함께 들어선다. 재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잠깐만요. 이 건물과 부지는 이순자 어르신 명의입니다. 박만수 씨는 계약 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방안이 술렁인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는다. 오말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순자를 쳐다본다. 뭐라고? 순자가? 박만수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보지만 도장과 날짜, 옛 회장의 사인까지 모두 정확히 일치한다. 이게 말이 돼?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유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음을 지어 보인다. 절차상 문제는 나중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재개발 회사 직원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한다. 재민이 재개발 회사 직원에게 말한다. 이 회사는 설립된 지 2달밖에 안 됐고 자본금도 거의 없습니다. 대표자는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재개발 회사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어버린다. 지원금은 최대한 부풀리고 노인들한테는 최소한만 주면 돼요. 어차피 글자도 못 읽으니까 우리끼리 나눠 가지면 되죠. 정유라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번진다. 특히 박만수를 믿고 사인했던 이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릴 완전히 바보로 본 거지. 김춘배의 얼굴도 창백해진다. 자신도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회장님, 이게 정말입니까?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박만수는 정유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나도 속았어요. 이 사람이 먼저 제안했다고요. 정유라는 맞받아친다. 회장님이 돈 이야기부터 꺼냈잖아요. 두 사람의 싸움이 점점 커진다. 어르신들은 분노로 떨고 있다. 오말순이 박만수에게 다가간다. 회장님,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하다. 이순자가 조용히 입을 연다. 노인정은 원래부터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다. 강덕수가 순자에게 다가온다. 순자 어르신,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오말순이 순자를 향해 따진다.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난다. 그동안 구석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태도가 떠오른다. 순자가 대답한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재개발 회사 직원은 계약 성립이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선다. 이런 식이면 저희는 계약 못하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그는 서류를 챙겨 나가버린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이미 일부 서류는 회사로 넘어갔고 박만수와 정유라의 이름으로 진행된 절차가 남아있다. 한재민이 경고한다. 이대로 두면 노인정 이름으로 된 지원금이 끊길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또 다른 불안이 드리워진다. 박만수가 무릎을 꿇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차갑다. 정유라도 눈물을 흘린다. 저도 잘못했어요. 승진에만 눈이 멀어서.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다. 이순자는 오래된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을 더 꺼낸다. 그 안에는 자신이 노인정 부지를 기부하되 운영 주체를 마을 어르신 전체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들어있다. 문서 하단에는 동사무소 공증 도장이 찍혀 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서명도 선명하다. 그 담당자가 바로 지금의 한재민의 선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재민이 문서를 들어 어르신들 앞에서 또렷하게 읽어내려간다. 이 문서가 효력을 유지하는 이상 박만수 씨와 정유라 씨가 맺으려 했던 계약들은 모두 원천무효입니다. 정유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의자에 주저앉는다. 박만수는 마지막 발악처럼 순자를 향해 소리친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던 사람이 감히 나를 망치는 거야.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만수를 향해 말한다. 할머니가 아무 말 안 했던 건 회장님 같은 사람이 언젠가 이렇게 욕심을 낼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그걸 미리 내다보셨던 거고요. 오말순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하나둘 박만수에게 등을 돌린다. 지금껏 눌려있던 불만과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회비를 얼마나 냈는데,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갖다 썼어. 최영감이 일어서서 말한다.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소. 30년을 다닌 노인정을 그렇게 쉽게 팔아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됐어. 재개발 회사 직원은 계약 철회를 공식 선언하고 노인정을 떠난다. 방 안에는 박만수와 정유라 두 사람의 무너진 표정만이 남는다. 한재민이 박만수와 정유라를 향해 말한다. 두 분은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박만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중요하게 듣지 않는다. 김춘배조차 회의적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다. 부회장 명찰을 단 자신의 처지가 난처해진 것을 깨달은 것이다. 김춘배가 순자에게 다가온다. 순자 어르신, 저도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말만 믿고 따라갔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르신들은 이순자에게 새 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운영하는 노인정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동안 순자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다르게 본다. 80살 노인의 구부정한 어깨가 조금은 펴진 듯하다. 한재민은 동사무소 차원에서 노인정 자치 운영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민수는 회계와 문서 정리를 도와드리겠다며 노트북을 열어놓는다. 오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순자 어르신, 앞으로는 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면 돼요. 며칠 뒤 노인정 마당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린다. 이제부터 이곳은 이순자와 마을 어르신 공동 운영 노인정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바람에 나부낀다. 일주일이 지나고 노인정에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다. 모든 결정은 어르신들의 투표로 정한다.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강덕수가 회계를 맡았다. 평생 가게를 하며 숫자에 밝았던 그는 꼼꼼하게 장부를 기록한다. 최영감은 건물 관리를 맡았다. 목수 출신인 그는 고장난 곳을 척척 고친다. 오말수는 식사 준비를 맡았다. 입이 험했지만 손맛은 좋았던 그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린다. 그리고 이제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긴다. 김춘배는 한동안 노인정에 나오지 못했다. 부회장으로서 박만수를 도왔던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들은 그를 받아줬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다. 박만수와 정유라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 박만수는 벌금형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정유라는 공무원직을 잃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노인정 마당에는 순자가 심은 꽃들이 피어났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개나리와 진달래였다. 어르신들은 꽃을 보며 말한다. 순자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네.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우리 모두 함께였어요. 민수는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았다. 작은 일자리를 구해 할머니 곁에서 지낸다. 가끔 노인정에 들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한재민은 정기적으로 노인정을 방문한다. 복지 정책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준다. 그는 더 이상 서류 속의 공무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이 노인정을 찾아왔다. 옆 동네에서 이사온 70대 할머니였다. 이순자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에요.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인다. 저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요. 순자가 그의 손을 잡는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름이 되자 노인정에서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상추와 고추를 심었다. 땅을 만지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강덕수가 말한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사람이 더 중요하더라고. 최영감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남지. 오말순이 텃밭에 물을 주며 말한다. 나도 예전에는 남일에 참견만 했는데 이제는 내 할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 순자는 조용히 웃는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예요. 가을이 되자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김장을 담갔다. 어르신들은 모두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춘배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도 회장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강덕수가 맞장구 친다. 맞아. 이게 진짜 우리 노인정이지.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날 노인정에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마을 청년회에서 어르신들께 떡국을 대접하겠다고 한 것이다. 민수가 청년들에게 노인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기서 작년에 큰일이 있었어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상처를 줬죠.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모두가 다시 모였어요. 한 청년이 묻는다. 그럼 그 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견디셨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순자가 조용히 말한다. 급하게 말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때가 되면 알게 돼 있어요.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어르신들의 지혜가 가슴에 와닿는다. 봄이 다시 왔다. 노인정 2년째가 되는 날, 어르신들은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다. 한재민이 동사무소 지원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 왔다.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만든 노인정 2주년.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당신이 맞았어요. 사람들은 결국 옳은 길을 찾아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어르신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강덕수 저는 평생 돈만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더라고요. 최영감 저는 고집만 부렸어요. 하지만 유연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오말순 저는 남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제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김춘배 저는 비겁했어요. 강한 사람 편만 들었죠. 이제는 오른편에 서려고 해요. 순자는 조용히 듣는다. 모두가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나왔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노인정 안은 따뜻하다. 전기장판이 깔린 방에서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웃음을 나눈다. 이제 이순자의 자리는 구석이 아니다. 방 한가운데 가장 따뜻한 곳이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눈이 소복이 내린 마을이 평화롭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노인정을 세우던 날이 떠오른다. 당신 꿈이 뭐요? 순자가 물었다. 노인들이 외롭지 않은 세상. 남편이 대답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 되었다. 민수가 할머니 옆에 앉는다. 할머니, 요새 무릎은 어떠세요? 순자가 웃는다. 좋아졌어. 사람들이 따뜻하니까 몸도 따뜻해지나 봐. 한재민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온다. 어르신들, 좋은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노인정 자치 운영 우수 사례로 저희를 선정했대요. 지원금이 나올 거예요. 어르신들이 환호한다. 하지만 이번엔 돈 때문이 아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기쁜 것이다. 강덕수가 말한다. 이 돈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최영감 난방시설 좀 보수하면 어떨까? 오말순 식재료도 좀 더 좋은 걸로 사고, 김춘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반찬도 좀 만들어드리면 좋겠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모두 좋은 의견이에요. 투표로 정해요. 어르신들은 종이에 의견을 적는다. 글을 못 쓰는 사람은 민수가 대신 적어준다. 모두의 의견이 모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대부분이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라고 적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선택이었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인다.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3년이 흘렀다. 노인정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다른 마을에서도 견학을 온다. 어느 날 한 젊은 공무원이 찾아왔다. 저희 마을도 이런 노인정을 만들고 싶은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그를 맞이한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묻는다.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순자가 웃는다. 나는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모인 어르신 중 한 명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에요. 그 말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공무원이 감탄한다. 이게 진짜 공동체네요. 저녁이 되어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잠근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잠시 선다. 당신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지만 순자의 마음은 따뜻하다. 내일도 어르신들이 올 것이다. 서로 웃고 떠들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게 인생이다. 함께하는 삶. 노인정 굴뚝에서 마지막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별들 사이로 사라진다. 이것이 진짜 노인정의 의미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돈이 아니라 마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80살 이순자가 있다. 구석에서 중심으로, 침묵에서 목소리로, 무시에서 존중으로. 그의 여정은 모든 어르신들의 여정이기도 했다. 봄이 오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다.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노인정의 불이 꺼진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